11번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y 다음에 괄호 닫고 a의 제곱 나누기 4x의 b x의 b제곱 y 곱하기 2x의 5제곱 y 2제곱 이 제곱은 c x제곱 y의 세제곱이라는 문제고 거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y 곱하기 a제곱의 값을 나타내며 마이너스 2a제곱 곱하기 x 3a제곱 y a제곱이 되고 다음에 쭉 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곱하기 x 3a 마이너스 b 제곱 y a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2x 5제곱 y 제곱은 c x 제곱 y 세제곱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항을 곱했을 때 이 두 항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a 제곱 곱하기 x 3a 마이너스 b 플러스 5 제곱 곱하기 y a 마이너스 1 플러스 2 제곱은 c x 제곱 y 세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a의 값과 b의 값과 c의 값을 구하려면 a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여기서 나온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가 3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2라는 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3a니까 6 마이너스 b 플러스 5가 여기서 나온 2니까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값이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9고 그러면 b가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를 풀려면 처음으로 다시 가서 상수항들끼리 나온 값이 c니까 C가 상수항인가요? C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x 제곱의 계수. 맞아. C는 x 제곱의 계수니까 위에 식에서 나왔던 x 제곱들의 개수들만 풀었을 때 2하고 b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2가 c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 제곱은 4고 나누기 4 마이너스 곱하기 2가 c고 그러면 c는 1 곱하기 2니까 c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러면 결국 2 플러스 9 플러스 2니까 답은 13이 됩니다. 저는 질문. A 구하는 거. A 구하는 거. A 일단은 A라는 미지수가 요 지수에만 있고 그 다음에 Y를 나타내는 게 Y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A-1 플러스 2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3쪽으로 다 넘겼을 때 A가 3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오는 값이 결국 2라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플러스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반사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1a제곱 곱하기 x 3a 마이너스 b 플러스 5제곱 곱하기 ya 마이너스 1 플러스 2제곱은 cx제곱 y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a를 먼저 배울 건데 이 a에서 이 마이너스 1a와 x 3a 마이너스 b y 플러스 5와 ya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전부 곱해서 cx제곱 y 세제곱이 됐기 때문에 y하고 y의 이 지수인 a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더했을 때 했을 때 3이 돼야 되므로 a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3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a는 2가 나옵니다. 그리고 b는 b는 이게 6이죠. 이 3a 마이너스 b 플러스 5는 x는 2의 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a에 2를 대입시키면은 6 마이너스 b 플러스 5는 x의 계수인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가 돼서 b는 9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여기 이 마이너스 2a x 대 3a 마이너스 2a 제곱 x 3a 제곱 ya 나누기 4xb 제곱 y 곱하기 2x 5제곱 y 제곱은 cx 제곱 y 세제곱으로 가면은 이 xy의 제곱 xy의 개수가 c이므로 이 나머지 xy의 개수를 다 이 곱하고 더해주면 C가 X, Y의 개수라고요?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 아니야, X의 개수야. X제곱의 개수. 그래요? 그 앞쪽에 있는 개수지. c는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와 4와 2를 곱했을 때 c가 됩니다. 마이너스 2제곱 a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4 곱하기 2를 하면은 c는 2가 나오기 때문에 a는 2, b는 9, c는 2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 플러스 9 플러스 2와 같아서 정답은 13입니다. 자, 답은 맞았는데 준환이 잠깐 들어가 봐. 지금 식 자체가 주어진 걸 정리를 하여 여기에 있는 시계값하고 오른쪽에 있는 cx제곱 y 세제곱값하고 지금 비교를 했을 때 c 값도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같을까요? 다르네요. 다르죠? 네. 이 c의 값을 찾기 위하여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한 거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식이 정리되어 내려와가지고 비교를 하였을 때 같은 라인에서 지금 찾아야 하는데 내려오면서 오류가 지금 생겼어요. 그죠? 네. 이거는 진수가 해결을 해야 돼. 네. 어디 부분인지 지금 찾아보고 고쳐보도록 할 거야. 준원이도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놓친 게 뭐였는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노트 줄까? 있는지? 이 책? 책이 필요해?
주어진 식을 처음부터 다시 푼다고 생각하고 정리해보세요, 순차적으로. 네. 어디? 저기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줄식에 A를 대입시키면 돼. 응? A를 지금 대입을 했다고? 네. 대입하기 전에 시계값이 어떻게 되는데? 식을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 아직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식품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시계값이 들어가는지를 찾고 있단다, 얘들아. 알겠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면 대입해도 돼요. 너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구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A 저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 자리에 응. 2 응? 이나? 마이너스 2. 아니야. 아니, 여기 A에 B랑 2랑 9 대입해도 돼요 이게? 지금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답은 나왔어. 답은 나왔는데 시계값을 구할 수 있는 이 식에 정리된 값이 필요해 지금.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아, 응. x에 대해서 지수가 정리가 됐고 y 지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치? x 지수, y 지수값 구할 수 있잖아. 근데 c가 x의 개수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여기 어떤 형태로 어떤 식이 정리가 됐는지 그걸 묻고 있어. 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A 지수를 갖고 있어야 되지. 네, A 지수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식을 합하지 말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찾아봐. 안 돼요, 얘들아? 네. 지금 요것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2 x의 3a 제곱 a제곱 있지? 그리고 y a제곱 역수 취할 수 있지? 네. 수치하면은 4분의 x b제곱씩 아니야 y제곱 y분의 1이죠? 그리고 그대로 가져가고 곱하기 2 x 5제곱 y의 제곱이 c x 제곱 y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때 지금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이거 보여요? 네. 얘네들만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 약분되면 2가 되죠? 이거 곱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2의 a제곱이죠? 분모가 2라고 하여 여기에 지수가 있을 때 밑이 2라고 해서 약분이 되는 게 아니지.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지고 나와야 해요.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C가 돼야 돼. 응? 그럼 요거 대입을 해보자. A 값 뭐 나왔어? 2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분의 2니까 이렇게 돼서 약분돼가지고 2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x의 개수들이 정리가 돼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어. 응?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해돼 이게? 이해됐어? 진짜? 일이 아니죠? 됐어요? 찾아낸단다? 942번에 이 부채꼴의 전기도에서 아니지 이게 뭐예요? 회전체? 아닌데 원뿔을 아, 보면은 원뿔 평범하게 자르면 원뿔 때 이번 부재의 전기도에서 준원아 오른쪽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어. 친구가 앉아 있는 게 그렇지. 얼을 요만큼이 얼이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스몰알, 큰 원의 반지름이 비갈, 라지알이라고 보통하죠. 라지알에서 수원을 뺐을 때 4가 나왔을 때 이 모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디 모선의 길이야? 모선 y 응? 여기서부터 이만큼. O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 무슨 어디 모선 말하는 거지? 여기 이 y-x 잘 표시를 합니다. 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 작은 부채꼴에서 이 큰 부채꼴을 빼주면은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 잘합니다. 작은 부채꼴에 무엇을? 작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크기 호가 어디지? 여기요. 이렇게 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호의 길이를 뺀다는 거야? 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거예요. 넓이요? 왜 넓이를 빼죠? 길이 이거 호의 길이.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인데 여기서 일단 작은 원의 반지름이 2파이 r이 원의 그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라서 이 원의 둘레가 이 작은 부채꼴의 원의 그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작은 부채꼴은 이 큰 부채꼴에서 이 120도만큼이 포함되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여기서는 반지름이 x이기 때문에 x 곱하기 360분의 120인데 통분하면은 3분의 1이 돼서 이것을 했을 때 이 원의 둘레가 같기 때문에 2파이 r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2r에서 풀면은 x는 3r이 됩니다. 잠깐 스탑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 R이 왜 나온 건지 그 스몰 R 스몰r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지알의 둘레를 구할 것입니다. 이 y의 길이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까와 같은 공식에서 스몰 r을 라지알로 바꿔주고 x를 y로 바꿔줘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y는 3 라지알이 됩니다. 그래서 r-r은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r은 4고 그렇게 했을 때 y-x는 3r 마이너스 3 라지알 마이너스 3 스몰 r과 같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를 쳐서 나타내면은 3 가로 열고 r 마이너스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r은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바꾸면은 근데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r이 4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 라지알 마이너스 스몰 r을 바꾸면은 4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어서 정답은 12입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네. 그래요. 그 942번 문제는 모선 942번 문제는 부채꼴 그 모선 y에서 x를 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이쪽이 y 모선 y고 이쪽이 x일 때 y 마이너스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 전개도를 적게 되면 어떤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지? 원뿔이 만들어집니다. 아닙니다. 삼각? 점선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아, 실선으로 된 부분만 지금 만들어야 해요. 뭐라 그러더라? 원뿔 때 전개도에서 안 보이는 이 실선까지 포함했을 때 모선 y와 모선 x를 모선 y에서 모선 x를 뺀 요 상표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선분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뿔대 모선. 원뿔대의 모선 이렇게 말하면 돼. 원뿔대의 모선. 우리 설명할 때 있잖아. 이거 저거 요거 저거는 사용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면 듣는 사람도 찾아가기 힘들고 말하면 나도 횡설수설이 되거든. 준호나,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다시 이어서 해보자. 그때 여기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의 값이 4입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모선 x를 구하려면 여기 작은 부채꼴의 호를 구하는 식인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360분의 120을 구해야 됩니다. 값이 나오면 2파이 r이 나옵니다. 2파이 곱하기 360도인데 120이 의미하는 곳이 어디야? 여기 120도를 그 길의 값이 의미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게 어딜까요? 모르겠나요? 네, 잘. 자, 다시 준원이가 발표를 할 건데 앉아봐. 다시 준원이가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 준원이가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하나 곱씹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 거야. 여기 이쪽 푼 문제들 발표 못해도 괜찮아. 다 나의 경험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원이 저거 발표할 때 2파이 x 곱하기 360도분의 120도를 의미하는 곳을 위치를 얘기를 하려면 작은 부채꼴에 지금 해당되는 120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를 의미를 하는 거지. 근데 저거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지름이 x인 원의 120도만큼이 저 식이지. 그치? 그거를 친구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설명을 해야 돼. 어떤 원에 120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인지. 네. 이해했어? 입력된 거 맞아? 네. 알겠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실 이번 문제는 이 큰 모선의 길이를 y, 작은 모선의 길이를 이 부채꼴의 전개, 이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큰 모선의 길이를 y, 작은 부채꼴 모선의 길이를 x라 뒀을 때 이 원뿔대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 했을 때 이 작은 원의 반지름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고 이 큰 원의 작은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이 작은 원의 둘레와 이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고 이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큰 원의 둘레는 같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여 식을 세우면은 잠깐 거기까지. 이해됐어? 우선은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은 반지름이 뜻하는데 여기서는 반지름이 스몰 r이기 때문에 2파이 스몰 r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려면은 이 부채꼴의 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원래 원이 있으면은 여기
여기서는 이만큼 있는데 요 부채꼴 요것은 요만큼을 차지해서 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이 큰 원에서 120도만큼을 차지하는 이 호의 둘레만큼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2파이 r인데 r이 반지름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x이기 때문에 2파이 x 곱하기 360분의 120인데 360분에서 이 한 바퀴가 360도인데 그 한 바퀴에서 120도만큼의 호의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360분의 12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은 이 원뿔대 호를 구하는 공식을 곱해주면은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주면은 x는 3r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라지 y를 구해보면은 3 라지 r이 됩니다. 그래서 라지 r 빼기 스몰 r은 4이고 y-x를 구하면 원뿔대의 모선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y-x는 3 라지 r 마이너스 3 스몰 r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바꾸면은 3 가로 열고 r 마이너스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은 4이기 때문에 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을 4로 바꿔 쓸 수 있고 3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로를 풀고 10으로 적으면 3 곱하기 4가 되므로 정답은 12입니다. 이해됐어요? 942번 문제는 모선 y에서 모선 x를 뺐을 때 나오는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큰 원과 작은 원에서 큰 원의 그 반지름 r과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이 4라는 것이 4라는 식이 주어집니다. 일단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채꼴의 호를 구해야 되는데 작은 부채꼴의 호를 구하려면 2파이 곱하기 x 곱하기 360분의 120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원의 둘레가 그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작은 원의 둘레인 2파이 r이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식을 나타내면 2파이 x 곱하기 3분의 1이 2파이 r이 됩니다. x만 남겨두고 모든 항을 오른쪽으로 이항했을 때 x는 2파이 r 곱하기 3 곱하기 2파이 분의 1이 됩니다. 결국에 x는 3r이 됩니다. 위에서 했던 식과 똑같이 큰 부채꼴의 호를 구하면 y는 3r이라는 식이 됩니다. 모선 y에서 모선 x를 빼야 되는 문제이므로 모선 y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y는 3r이고 y는 3 라지 r이고 x는 3 스몰 r이기 때문에 3 라지 r 마이너스 3 스몰 r을 의 값과 같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식인 라지 r 마이너스 r이 4고 그 다음에 구한 식인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기 때문에 처음 주어진 식의 3배이기 때문에 값도 처음 주어진 식의 값의 3배이기 때문에 정답은 12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거. 12번 문제는 위에서 주어진
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단 x는 2고 y는 3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처음부터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대입을 하면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하고 걷다가 이 부분을 계산한 값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위에 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7xy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이 식에다가 x는 2고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2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18 플러스 6이 되므로 정답은 24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식에서 이 x의 값은 2고 y의 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이 식을 표현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식에 바로 x와 y를 대입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눈 다음에 x와 y를 대입하면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y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누면은 xy 마이너스 2와 xy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xy와 xy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7xy 마이너스 2y로 제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는 2, y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42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2에서 마이너스 24를 빼면은 42에서 마이너스 24를 더하면은 18이 되고 18에서 6을 더하면은 24가 되므로 정답은 24입니다. 다음 거. 716번 문제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a, y는 b일 때 ax 플러스 by는 1, bx 플러스 ay는 11의 해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식의 가망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 밑에 있는 식에 곱하기 3을 해주면은 곱하기 3을 해주고 빼주면은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35가 돼서 y는 7이 됩니다. 그리고 y는 7을 x 플러스 2y는 11에 대입시키면은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y는 b고 x는 a이기 때문에 이 ax 플러스 by는 1과 bx 플러스 ay는 11에 각각 7a와 b를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1, 7x 마이너스 3y는 11이 됩니다. 가감법을 사용하기 위해 위에 있는 식에는 7을 곱해주고 밑에 있는 식에는 3을 곱해주면은 40y는 40이 돼서 y는 1이 되고 y는 1을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1에 대입시키면은 x는 2가 됩니다. 716번 문제는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2y가 11일 때 x는 a고 y가 b일 때 밑에 있는 연립방정식에 x하고 b를 대입하고 요 밑에 있는 식에 x하고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식 니은에다가 가감법을 사용하기 위해 니은의 식의 모든 항에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러면 식이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밑에 식은 3x 플러스 6y가 33이 됩니다. 가감법을 사용하면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35라는 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35 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y는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항 아니에요? 네? 이항이 아니야.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 함은 수를 옮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마이너스 5를 없애기 위해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y는 7이 됩니다. y가 7인 거를 여기 위에 식에 대입을 하면 3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2라는 값 식이 나오고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x가 a고 y가 b일 때 x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7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려면 a와 b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7y가 1이고 7x 마이너스 3y가 11입니다. 가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식에는 7을 곱하고 밑에 식에는 3을 곱합니다. 마이너스 21x 플러스 49y는 y는 7이고 21x 마이너스 9y는 33입니다. x를 없애면 그 40y는 40이 됩니다. 그럼 y는 1이 되고 y가 1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면 x가 1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식을 지금 없애는 과정을 가감법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다음 거 1번 문제는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7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라는 문제고 그래서 각 n자리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r이라고 합니다. 이때 n-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7제곱을 쉽게 보기 위해서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의 17제곱이라고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식을 계산을 하면 72 곱하기 10의 17제곱이 나옵니다. 72의 10의 17제곱은 72하고 뒤에 0이 17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n은 72는 두 자리 자연수고 뒤에 17개의 0이 있으니까 합해서 n은 19라는 값이 나오고 72하고 뒤에 0이 있는 수는 0을 제외하고는 자연수는 7하고 2뿐입니다. 그래서 r의 값은 9입니다. 위에서 구하라는 식은 n-r이므로 19-r은 12입니다. 답은 10입니다. 일곱 문제는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7제곱이 n자리 자연수이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r일 때 n-r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17제곱을 쉽게 하기 위해서 2 곱하기 5의 17제곱을 바꿔줄 건데 2 곱하기 5는 10이기 때문에 그냥 10에다가 공을 17개 붙이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5의 17제곱으로 바꿔주고 2 곱하기 5의 17제곱으로 바꿔주면 2의 세제곱이 나기 때문에 3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72 곱하기 10의 17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이 17개가 붙고 앞에는 72가 되기 때문에 공은 총 17개가 있고 72까지 포함해서 총 19자리 수이기 때문에 n은 19가 되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r이기 때문에 각 자리의 숫자는 7과 2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어서 더 하나 많아서 7 더하기 2는 9이기 때문에
n-r은 19-9와 같아서 정답은 10입니다. 엔다리수 자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냈지. 네. 그렇게 해서 뭐와 뭐의 합을 구한다고 정리를 하면 좋을까? 네? 엔다리 자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72와 음, 10의 17제곱의 합? 저게 숫자가 없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써있지 않고 문자로 대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 어디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n자리 자연수를 구하기 위해 10의 거듭제곱꼴인 형태로 정리가 되지? 네. 그치? 그리 하였을 때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살펴야 해? 지수? 10의 지수와 그리고 밑도 상관이 있을까?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차피 밑은 10인데 지수는 지수하고 어떤 거를 더해야 돼? 지수하고 나머지 숫자. 숫자의 개수. 네. 그치? 네. 10의 거듭제곱과 곱해진 자리의 숫자의 자릿수의 개수 플러스 10의 지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저렇게 70이하고 17개 나열한 형태가 아니어도. 네. 다음 거. 722호 문제는 5x-4y 플러스 1은 2 가로 열고 x-y 가로 닫고 플러스 5의 해중 y의 값에 2분의 1을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5x-4y 플러스 1은 2x-2y 플러스 5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3x-2y는 4가 됩니다. 그랬을 때 y의 값이 x의 값이 2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y는 2분의 1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법을 활용해서 y는 2분의 1x이기 때문에 이 y의 2분의 1x를 대입하면은 y가 아니라 2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돼서 3x 마이너스 x는 4가 돼서 2x는 4가 돼서 x는 2가 됩니다. 그리고 y는 2분의 1x에 2를 대입시키면은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면은 x는 2, y는 1입니다. 식 정리돼서 연립되어지는 식 묶어주세요. 연립되는 식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또 그걸 다시 썼어? 이거 묶으라는 얘기야. 묶어주세요. 722번은 5x-4y 플러스 1이 2x-y 플러스 5의 해에서 y의 값과 x의 값과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조건 다시. y의 값과 x의 값의 2분의 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y의 값하고 x의 값이 2분의 1은 해?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5x-4y 플러스 1인 1이 2x-2y 플러스 5의 해죠. y의 값이 x 곱하기 2분의 1 대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의 값에 의해서 지금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어. 그 그러면 왼쪽에는 미지수가 있는 항들만 놓고 오른쪽에는 상수항들만 놓으면 3x-2y가 4가 되고 y는 2분의 1 곱하기 x가 됩니다. 그 대입법을 사용하면 3x-x가 4라는 값이 나오고 이 x는 4고 그럼 x는 2가 나옵니다. x가 2인 거를 x가 2인 거를 대입을 하면 y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x는 2고 y는 1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해요. 알고 있지? 13번은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분의 x가 1보다 클 때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0보다 작으므로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a를 양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곱하기 마이너스를 위해서 나온 분수인 마이너스 a분의 x에 대입을 했을 때 위에서 나온 부등식인 마이너스 a분의 x가 1보다 클 때 부등식에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a는 양수이므로 부동은 변하지 않고 그럼 나온 값은 a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입니다. 나를 볼 게 아니라 친구를 봐야 돼. 마이너스 a분의 x 음, 13번 문제는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분의 x는 1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a는 0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a는 음수인데 a가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a의 x를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이 분모에 있는 a를 없애기 위해서 a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x는 마이너스 a 곱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 한번 하자. 지금 여기 일단은 이 식 자체에서 중간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묶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네. 그렇지? 이것도 지금 앞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미 a가 음수라고 하였으니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남겨놓고 a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뀔 수가 있겠지? 근데 x만 남겨놓고 앞에 음수 다시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음수를 구분해주게 되면은 x가 부등호 바뀌고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될 수 있겠지? 이 과정 없이 이렇게 바로 정리가 가능해. 이해돼? 여기 있는 a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식에서는 a분의 마이너스 x의 상태야. 이해돼요? 다음 거 합시다. 727번은
가로 열고 x 플러스 1 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는 1대 3과 같고 3x 플러스 y는 9와 연립을 했을 때 해가 x는 m, y는 n일 때 n 플러스 n을 구한다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기 때문에 x 플러스 1 가로 열고 x 플러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3은 가로 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가로 닫고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입니다. 그래서 상수한끼리 정리하기 위해서 동면끼리 정리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문자를 두고 한쪽에는 상수항을 뒀을 때 마이너스 2y를 이항을 하고 플러스 3을 이항을 하면은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과 3x 플러스 y는 9를 연립을 하면은 그대로 빼주면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5, x는 8이 나오는데 n 플러스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n은 마이너스 7입니다. (727번) 문제는 x 플러스 연립방정식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x 플러스 7 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y가 1대 3하고 3x 플러스 y가 9라는 식에서 x는 m이고 y는 n일 때 m 플러스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므로 1x 플러스 1 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가 1대 3이 1x 아닌데. x 괄호 위에는 식을 그대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정리한 거지. 네. 했을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므로 x 플러스 1에 3을 곱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에 1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와 같으므로 식을 나타내면 3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서 나온 식을 위에다가 넣으면 연립방정식 3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6이고 3x 플러스 y가 9입니다. 가감법을 사용해서 x를 수고해주면 y는 마이너스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y가 마이너스 15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x는 8이 나옵니다. x가 m이고 y가 n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8은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16번은 저는 아주 좋아요. 왜? 보여요? 16번은 2x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는 부등식입니다. 이때 옆에 그림에서 나타낸 부등식인 x가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활용해서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건 x의 해죠? 네. 응.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계산을 하면 2x 플러스 x가 1 플러스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3x는 1 플러스 a보다 작습니다. 이때 x가 4보다 작다라는 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각 항에다가 그 3으로 나눠질 때 x가 3분의 1 플러스 a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a가 위에서 나온 4라는 식이 나옵니다. 4를 여기서 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2으로
1 플러스 a가 12가 되어야 되므로 a가 11이 됩니다. 12번 문제는 이 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다를 작다가 x는 4보다 작다와 이 두 개의 해가 같을 때 그 a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그림이 주어지고 저 부등식의 해가 그림과 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야. 네. 응? 그치? 그랬을 때 이게 두 개 같을 때 a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여기는 문자만 두고 여기는 다 이항을 하면은 상수항을 다 이항을 하면은 3x는 1 플러스 a보다 작다로 나타낼 수 있고 각 항에 3을 곱하면은 x는 3분의 1 플러스 a보다 작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항에 3 곱하지 않았어요. 3분의 1. 그러면은 이 x는 3분의 1 플러스 a보다 작다와 x는 4보다 작다와 같기 때문에 3분의 1 플러스 a와 4는 같습니다. 그래서 a는 11이 돼야지 3분의 12가 되므로 a는 11입니다. 732번 문제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은 식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연립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에는 100을 곱해주고 밑에 있는 식에는 10을 곱해주면은 75x-40y는 100, 3x 플러스 4y는 32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 10을 곱해주면은 30x 플러스 40y는 320이 돼서 그대로 더해주면은 105x는 420이 돼서 x는 4, y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x가 4, y는 마이너스 5, 2번은 x가 5, y는 마이너스 4, 3번은 x가 4, y는 5, 4번은 x는 5, y는 4, 5번은 x가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5인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은 것은 3번 x는 4, y는 5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원래 1, 2, 3, 4를 여기 다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였거든. 732번은 두 연립방정식 0.75x 마이너스 0.4y가 1이고 0.3x 플러스 0.4y가 3.2일 때 x와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식에서 소수를 없애기 위해 첫 번째 식에는 곱하기 100을 하고 첫 번째 식에 각 항에 곱하기 100을 하고 두 번째 식에는 각 항에 곱하기 10을 했을 때 75x-40y는 100이 나오고 3x 플러스 4y가 32가 나옵니다. 이때 가감법을 사용해서 두 번째 식에다가 10을 곱했을 때 10을 곱해서 y를 소거해주면 105가 42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x는 4고 x가 4인 거를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y는 5가 나옵니다. x가 4고 y가 5인 번호를 고르면 3번이 됩니다. 8번은 보여요? 8번은 택배를 주문했을 때 회원가입을 1년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몇 번 이상 주문을 해야 회원가입을 안 했을 때보다 이득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식을 나타내면 회원가입비가 10,000원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가 처음엔 10,000원 플러스 몇 번 배송할지를 모르니까 미지수 x를 넣었을 때 10,000 플러스 1,500x가 그다음엔 회원가입을 안 했을 때 배송했을 때 값인 3,000x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을 나타냅니다. 왼쪽에는 미지수를 포함한 항들만 놓고 오른쪽에는
상수항만 나왔을 때 마이너스 1500x가 마이너스 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1500으로 나누어지면 x는 15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15분의 100은 6과 15분의 10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x는 7회 이상부터 주문을 해야 7회 이상 주문을 해야 비회원일 때보다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식이 나오므로 답은 7회입니다. 중간에 부동원 방향 바뀌었죠? y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음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므로 x가 15분의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8번 문제는 이 연회비가 회원은 10,000원을 주고 1회 배송 시 1,500원이고 비회원은 연회비가 없는데 1회 배송 시 3,000원인데 몇 회를 이상을 주문해야지 회원가입이 더 유리한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연회비를 추가로 10,000원을 내야 되고 비회원은 내지 않아도 되고 총 구하는 횟수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은 10,000 플러스 1,500x인데 회원은 1,500원이 들기 때문에 1,500x이고 비회원은 3,000원이 들어서 3,000x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덜 나와야 돼서 부등호의 방향은 작거나 같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x를 이항을 하고 만을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1,500x는 마이너스 만이 됩니다. 그래서 0 두 개를 지워주고 각 항에 마이너스 15를 곱하면은 x는 15분의 1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15분의 100은 6과 15분의 10과 같아서 7회 이상 주문해야지 회원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지. 자, 나머지 지우고 한 문제씩 더 풀어봅시다. 주원이 컨디션 괜찮니? 네. 진수는? 네. 목마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목이 칼칼할 텐데.
없이 최대한 간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해. 오분은 할수 있고. 요 지금 잘 나왔다. 그치? 얘는.
진짜 11번일 텐데 1번이 아니라? 아 17에 이거 한다. 이거 11번이고 21번이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만 해놓고 17회부터는 학원 수준 노트에다가 오답 정리를 해주자. 마무리. 나왔으니까. 안녕하세요.
끝이야. 네. 자, 오늘 며칠 좀 쉽고요. 이거 꽉 찼네요. 응? 이거 숙제 이대로 바로 했으면 다 했겠죠. 그걸 말해. 오늘 3월 20일? 20일 벌써? 네. 그래서 진수 거 하고 진환이 거 하고 유주 거 하고 첫 번째는 등산했을 때 올라갈 때 거리가 x고 내려갈 때 거리가 x고 올라갈 때는 시속 4km고 내려갈 때는 시속 5km로 갔을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등산할 수 있을 때 최대로 등산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시간을 나타내려면 거리 나누기 그 속력이므로 4분의 3 플러스 시간을 나타내면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고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은 5분의 x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등산할 수 있을 때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시간은 4시간이므로 4분의 x 플러스 5분의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각항에다가 분수를 없애기 위해 각항에다가 20을 곱했을 때 5x 플러스 4x는 8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9x가 80보다 작거나 같고 각항을 9로 나눴을 때 x는 잠시만요. x가 9분의 8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는 9분의 80km입니다. 질문 없어요? 저기 전체 EX에서 그 아래 2라고 쓴 건 뭐죠? 이거 좀 갑자기 헷갈린 것 같아요. 2시까지를 해가지고 2시간인 줄 알아가지고 오케이. 문제는 올라갈 때는 x 거리로 가고 내려갈 때는 x 거리로 가고 전체 2x 거리로 갔을 때는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가고 내려갈 때는 시속 5km로 가기 때문에 오후 10시부터 2시까지 총 4시간을 등산하고 시간에 관한 식으로 세우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여서 4분의 x 플러스 5분의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서 각항에 20을 곱하면 5x 플러스 40x는 8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서 x는 9분의 80보다 작거나 같아서 총 올라갈 수 있는 거리는 9분의 80km입니다. 자, 얘들아 저거 각항이 아니라 양변이야. 양변이라는 말을 쓰자. 737번 문제는 m,n이 이 1차원 연립방정식의 해일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기역과 니은이 있을 때 기역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3x 플러스 4y는 36이고 니은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이 두 개로 연립을 하면은 x는 4가 나와서 x는 4를 3x 플러스 4y는 36에 대입을 시키면은 y는 6이 나옵니다. 잠깐 주원이 과정 너무 생략됐어요. 그런가요? 네. 연립을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식에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32가 나와서 여기서 그대로 빼주면은 y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서 그대로 빼주면은 마이너스 17x는 마이너스 68이 돼서 x는 4가 됩니다. 그리고 그 x는 4를 3x 플러스 4y는
36에 대입시키면은 y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m, n이라 했기 때문에 m은 x가 되고 n은 y가 되기 때문에 4,6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의 해를 여기에 대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은 이 연립 방정식에 대입시키면은 4x-6y는 5가 되고 6x-4y는 14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항에는 4를 곱해주고 밑에 있는 항에는 6을 곱해주면 16x-24y는 20이 되고 36x 밑에 있는 항은 36x-24y는 84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면은 52x는 104가 돼서 x는 2, y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xy만 얘기하면 되겠네. 737번 문제는 m과 n이 12분의 x 플러스 9분의 y가 1이고 0.6y가 1.75x-4라는 연립방정식의 해일 때 mx-7y 플러스가 5고 nx 플러스 my가 14일 때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기억이라는 식의 36을 곱해서 3x 플러스 4y가 30이고 니은이라는 식에는 각 항의 100을 곱해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간법을 사용해서 y를 소구하기 위해 니은이라는 식에 곱하기 2를 해서 3x 플러스 4y가 36이고 마이너스 14 플러스 4y가 마이너스 30이일 때 가간법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17x가 마이너스 68이라는 식을 알 수 있고, 그러면 x가 x의 값은 4입니다. x의 값이 4인 거를 위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y는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m과 n이 mx-ny 플러스 5 nx 플러스 ny의 값이 14인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x는 m이고 y는 n이라 했을 때 4x-6y가 5고 6x-4y가 14일 때 두 연립방정식을 가간법을 사용해서 y를 소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는 곱하기 4를 하고 두 번째 식에는 곱하기 6을 했을 때 16x-24y는 20이고 36x-24y가 84입니다. y를 소구해주면 52x는 104가 나오므로 x는 2가 되고 x의 값을 이 식에다 대입했을 때 y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11번 문제는 50분의 여유가 있을 때 상점까지 몇 킬로까지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을지에서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몇 킬로인지는 모르니까 x라고 두고 갈 때 올 때 두 거리는 같으니까 x와 x고 처음 갈 때의 시속은 시속 5km, 올 때도 시속 5km로 가고 갈 때의 시간을 구하면 5분의 x고 올 때의 시간도 구하면 5분의 x. 물건을 살 때는 10분이 걸린다 했을 때 50분의 여유가 있으니까 5분의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5분의 x 10분이니까 60분의 10이고 6 플러스 60분의 10이 60분의 5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옵니다.
60분의 10을 60분의 10을 옮겨주면 그건 이항이죠 이제. 아. 60분의 10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5분의 2x가 60분의 50 마이너스 60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 5분의 2x를 5분의 2x에서 분모가 60인 60분의 40과 분모를 같게 하기 위해 곱하기 12를 했을 때 60분의 24x가 60분의 4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나오고 그래서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24분의 40까지 갈 수 있으므로 약분했을 때 3분의 5kg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 11번 문제는 갈 때는 x 거리를 시속 5km로 가고 올 때는 시속 x 거리를 시속 5km로 올 때 물건 살 때 총 10분이 걸리고 50분의 여유가 있을 때 몇 킬로미터 상승까지 물건을 할 수 있을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시간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은 5분 시간 성립분의 거리여서 5분의 x 플러스 5분의 x는 10분 물건을 살 때 1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분은 60분의 10이어서 60분의 10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총 그렇게 물건 사는 시간과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총 더했을 때 50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건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과 물건을 살 때의 시간 전부 합해서 50분보다 적게 나와야 되므로 부동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0을 이항을 하면은 이항을 하고 5분의 x와 5분의 x를 더하면은 5분의 2x는 60분의 50 마이너스 60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2x는 60분의 4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60의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 이 5분의 2x에 곱하기 12를 하면은 60분의 24x는 60분의 4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각 변에 60을 곱해주면은 x는 3분의 5가 돼서 정답은 3분의 5km입니다. 오케이. 고생했어.